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심지어 돈을 쓸 때도 세금이 붙죠. 자, 그런데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품목도 그렇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린가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각종 면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적인 면세 업종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네, 면세 업종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또는 아니면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나 수돗물과 같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일단 면세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같이 의료나 보건 용역, 혈액 이런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국민 후생 관련 용역, 네. 그리고 박물관, 도서, 신문처럼 문화 관련이라든지 교육은 꼭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업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토지 그리고 인적 용역 같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같은 경우는 면세로 규정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의도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70년대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준으로 이제 서민이 사용하는 꼭 필요한 물품에는 면세, 그리고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는 과세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기준이 1970년대에 처음 잡힌 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버스는 서민들이 타기 때문에 면세지만 네네. 택시는 부자들만 탈 수 있으니까 과세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연탄은 서민들이 사용하니까 면세지만 이렇게 불을 빨리 붙게 하는 번개탄 같은 착화탄 이런 고급스러운 연탄에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아, 그건 고급스러운 연탄이었다. 네. 또 우표 같은 경우는 우표는 이제 서민들이 이제 우편을 보내기 위한 우표는 이제 면세지만 네네. 수집용 우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취미로 부자들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과세다. 수집용 우표에는 그럼 부가세가 붙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서 이렇게 모든 물품에는 부가세가 있지만 일부 품목에만 면세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 외에도 하나씩 이제 바뀐 부분을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인 오징어는 부가세 면세지만 네. 맥반석으로 구운 오징어는 과세다. 라는 판례가 있다든지 흰우유는 면세지만 딸기우유는 과세다. 아, 네, 뭐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고기는 면세지만 음식점에서 사 먹는 고기는 과세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세무사분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품목별로 그리고 어디에서 파느냐, 한 번 중간에 가공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시장에서 사는 김치는 면세, 마트에서 사는 김치는 과세. 네, 이게 이건 부가세가 이제 부가세 기준인 예, 맞습니다. 거고요. 네. 이게 약간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달라질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네. 중간중간 한 번씩은 또 이제 개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기초적인 건데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네. 아예 모든 세금을 다 안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아예 안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전부가 면세가 되는 거가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세가 됩니다. 부가세만 면세다. 예, 이 사업자의 과세냐 면세냐 여부를 이제 규정해 놓은 법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와 거의 다 동일하고요. 네.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요번 3월과 5월에 신고 납부를 다 해야 되고요. 이제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하더라도 본인이 물건을 매입을 할 때 이제 미리 주었던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일반 과세자의 차이는 이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전년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신고하는 사업장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줘야 되는가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면세 사업자로 할 건지 네. 일반 사업자로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한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업종, 업종. 네, 따라서 이제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세는 내는 거다. 네. 부가세만 면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체감하는 면세는 네. 면세점이지 네.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항, 네. 시내 면세점도 있고요. 이 면세점은 그럼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 면세점의 유래는요. 예. 1947년 이제 아일랜드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일랜드요. 네.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멀리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없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중간에 어디에 들려서 기름을 넣고 갔어야 됐는데 네. 이제 기름을 넣고 들리는 곳 중에 아일랜드의 셰넌 공항이라는 곳이 조금 유명했고요. 네네. 이 당시에는 이제 보통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해외를 나갔고 돈이 많은 부자들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용을 할 수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넣으려면은 한 뭐 기름통이 크잖아요, 비행기는. 그래서 네. 한 3시간 정도 아하.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뭐 승객 같은 경우는 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이때 그 안에서 물건을 파니까는 잘 팔리기 시작되었고요. 아, 공항에서 네. 그러니까 기름 넣는 사이에 승객들 대상으로 좀 물건을 팔다 보니까 네. 이거 잘 팔리네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았더니 엄청 잘 팔려서 이게 면세점의 유래 시초가 되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출국 신고를 우리가 공항에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서 떠난 것으로 보게 되고 아하. 대신에 이제 출국 신고하고 나와서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도 조금 있고요. 그 공간도 있잖아요. 예. 이곳에 있는 이런 면세점들은 일종의 세금이 이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으로 보게 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여기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되는 면세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출국 신고를 하고 나가면 세금 중립 지역에 있는 셈이다. 예, 맞습니다. 그 인천공항도 문 하나 차이로 네. 한쪽은 면세 구역이 네. 되는 거고요. 네. 한쪽은 또 과세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면세 한도. 네. 일반인들이 면세점에서 세금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면세 한도도 네. 이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현행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한 사람당 $800가 면세 한도예요. 달러 기준으로. 네, 800 달러 기준 800달러. 그래서 그거보다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구매, 그러니까는 면세를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것 자체에도 한도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고가품 $5,000를 넘는 제품은 면세점에서 그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아예 구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폐지가 돼서 구입하는 것 자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면세 한도가 $800라고 해서 예. $1,000, $2,000어치 못 사는 건 아니죠. 못 사지는 살 않습니다. 수는 있고 네.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 돼요. 네, 코로나 전에는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입국을 할 때 1인당 $800인데 이게 가족이 나갔을 때는 가족끼리 이 한도를 합칠 수가 있어요. 네. 나이 제한 없이 면세 한도를 가족끼리 합치는데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 합쳤을 때 이제 가족을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기 포함해서 우리가 가족이 3명이다. 라고 한다면 3명 곱하기 $800에서 총 $2,400까지 가족 면세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족 합산이 되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일반 품목이 아닌 술이라든지 담배, 향수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술이나 담배와 같은 한도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1인당 면세 한도 $800이 넘어가는 한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족끼리 나눠 가지고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총액으로는 합산을 할 수는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술하고 향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담배도 그렇고 네. 1인당 $800 그 한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별도로 또 기준이 있죠. 네, 해외 나가서 가장 많이 사오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술이나 담배나 향수 같은 게 그렇죠.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세라든지 이미.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선 그 가격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오는데 이런 술과 같은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면세 한도 $800와 상관없이 별도의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와 향수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면은요. 술은 1인당 가져올 수 있는 한도가 면세 한도가 1인당 2병, 2병. 2병 그리고 $400 이하여야 되고 총 술의 양이 2리터 이하여야 돼요. 현재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맥주 한 캔, 그 작은 캔도 그리고
작은 술 보면은 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은 미니어처 있죠. 그죠, 미니어처. 이런 것들도 한 병으로 합산을 하긴 하는데 뭐 이 점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정부가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총 해외에서 사오는 술이 2병이고 400달러 이하고 이 총 술의 양이 2리터 이하면 면세지만 네. 이제 총 2병이고요. 400달러 이하도 맞췄어요. 근데 술의 양을 다 합쳐봤더니 3리터인 거예요. 오버가 됐죠. 이럴 경우는 2리터가 안 되는 2리터 이하의 한 병만 면세가 되고요. 다른 한 병은 이제 구매한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술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향수는 올해부터 약간 용량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1인당 100ml까지 가능하고요. 향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든 제한은 없어요. 총 향수의 양이 100ml 이하면 몇 개를 사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네.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담배 뭐 연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한 보루 총 200개비까지 이제 면세가 되고요. 20개비 10값. 20개비 열값. 네, 맞아요. 근데 담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가도 있을 테고 맞아요. 전자담배도 있을 테고 뭐 니코틴 용액으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종류별로에 따라서 면세 범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은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 중심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아까도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술은 이제 2리터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조금 오버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금액이 조금 이제 넘어서 네. 아, 내가 이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거 세금 신고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인당 면세 한도 정해진 한도를 넘었을 때는 꼭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납부 세액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30%까지 감면을 받는 게 좋아요. 이건 최대 20만 원 한도까지도 이제 관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진 신고를 하면 예.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까지 그렇죠. 예. 감면이 된다고요. 네, 이 기준 한도 면세 한도 이내에 사는 것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그 좀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고 거네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도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요. 우리 뭐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국을 해서 수화물 본인 물건을 찾고 나서 이제 종이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QR 코드를 통해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모바일 신고를 할 때는 그 모바일 통해서 고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뭐 납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할 물품이 없다라고 하면 신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대신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샀는데 네. 저도 예전에 벌써 한 6년 전인가요? 캐리어에 엄청나게 큰 자물쇠가 딱 걸쳐져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진짜 나쁜 짓 한 사람처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세관으로 가서 네. 미리 써놨던 종이 신고서를 내니까 네. 뭐 별 문제는 없이 뭐 내야 할 세금 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터넷 이용해서. 네. 그럴 때는 면세 규정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면세가 좀 다른데요. 1인당 면세 한도가 150달러예요. 1인당 150달러.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도 가능은 한데요. 이제 현재 규정은 한 사람이 해외 직구로 뭐 몇 번 또 얼마를 구매해도 지켜야 되는 규정인 1회에 150달러 이하의 규정만 지키면은 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과 의자 세트를 구입을 하는데 테이블은 100달러, 의자는 60달러. 합치면은 세트로 사면 160달러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고요. 100달러 테이블 따로 사고 60달러 의자 따로 사게 된다면은 면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 가격이 만약에 두 개를 합쳤을 때 150달러를 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이 테이블과 의자 가격뿐만이 아닌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은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에다가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 운임하고 보험료 포함을 해서 150달러. 네. 그래서 이게 또 각 개인별 통관 번호 네.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쪼개기 직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네. 세금 좀 피하려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테이블과 의자 세트 같은 경우는 나눠서 네. 테이블과 의자로 쪼개서 사는 건데요. 관세청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부터는 이제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하나의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날짜가 다른
날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면은 네.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같더라도 한국에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걸 합쳐서 과세라는 합산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같은 날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여러 곳에서 150달러를 초과해서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사이트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같이 구매했다면 과세지만 두 개의 사이트에서 한 군데서는 테이블, 한 군데선 의자 했을 때는 150달러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아하. 합쳤을 때는 뭐 따로 계산해봤더니 100달러와 60달러 따로따로라면 과세가 안 되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악용을 해서 뭐 중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에 유통을 하는 경우들도 뭐 있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그 보이지 않는 틈새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당국에서 듣고 있을 테고 또 알고 있을 테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